2026년 2월의 첫 거래일, 대한민국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5,100선 아래로 밀리며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하지만 이 혼돈의 장세 속에서도 코스닥의 2차전지 형제들은 독보적인 드라마를 쓰며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세의 진원지는 태평양 건너 미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매파 성향이 강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보다 유동성을 조이겠다는 신호에 뉴욕 증시가 휘청였고 그 여파가 우리 시장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역대급 폭등을 기록했던 반도체와 대형주들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수천억 원의 매물을 쏟아내며 시장은 잠시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지수가 하락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며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공매도 세력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불과 몇 거래일 만에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19배나 폭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급등하는 주가를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다시 되사는 숏 커버링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풀이됩니다. 결국 에코프로 BM은 1년 4개월 만에 알테오젠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7%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시총 2위에 올라섰는데요. 형제 기업이 코스닥 시장의 최정상을 나란히 점령하며 2차 전지의 부활을 전 세계에 알린 셈입니다. 이번 반등의 뒤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강력한 미래 엔진이 있었습니다. 로봇의 심장이 될 배터리 기술, 특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는데요. 로봇 산업의 팽창이 곧 2차 전지의 무한한 확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에코프로는 글로벌 영토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의 유럽 법인을 설립하고 킴벌 비르디 이사를 법인장으로 임명했는데요. 헝가리 생산기지에 이어 유럽 비즈니스 허브까지 구축하며 현지 완성차 업체들과의 접점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같은 강력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돋보입니다. 현지 리사이클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폐배터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럽 내 자원 순환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급등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수조 원대의 개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공매도 세력의 설자리가 좁아졌는데요. 이른바 개미들의 역습이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케빈 워시발 유동성 불안으로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하고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의 변동성도 커졌기 때문인데요. 가시적인 실적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가는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달의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 키움증권 등 주요 분석기관은 이달 코스피가 최고 5,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반도체 이익 개선과 엔비디아 실적 등 대형 이벤트들이 상승 탄력을 다시 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미국 연준의 매파적 인사 지명으로 글로벌 유동성 우려가 커지며 국내 증시는 변동성 장세에 진입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는 숏 커버링과 ETF 자금 유입이라는 강력한 수급의 힘으로 코스닥 1위를 탈환했습니다. 셋째, 에코프로 그룹은 독일 법인 설립을 통해 유럽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넷째,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라는 신사업 모멘텀이 2차 전지의 단순한 제조를 넘어 고부가 가치 미래 산업으로의 변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공포와 희망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유동성 축소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지만 로봇과 AI라는 시대적 트램을 탄 종목들은 그 파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수급보다는 기업이 보여줄 실질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2차 전지의 화려한 부활은 과연 지속 가능한 상승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폭풍 후일까요? 변동성의 시대, 냉철한 판단력으로 시장을 읽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LNF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825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LNF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죠. 특히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로 테슬라 같은 글로벌 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며 성장해 왔는데요. 한때 K배터리 생태계의 핵심 기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6,178억 원, 영업이익 8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영업손실 1,982억 원에서 완전히 흑자로 돌아선 건데요.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분명 개선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5년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손실 1,568억 원, 순손실 5,2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적자 폭은 전년보다 72% 줄었지만 순손실은 오히려 38% 확대됐는데요. 4분기 흑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순손실이 더 커진 이유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 때문입니다. LNF는 전환사채와 교환사채에서 2,757억 원의 평가 손실을 인식했는데요. 주가가 오르면서 회계상 전환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이가 커졌고 이게 장부상 손실로 잡힌 겁니다. 실제 현금이 나간 건 아니지만 재무제표에는 큰 손실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정작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2월 3일 장 초반 LNF 주가는 전날보다 5.84% 떨어진 11만 6,100원에 거래됐는데요. 4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입니다. 모회사 세로닉스도 3.33% 하락하며 동반 추락했습니다. 실적 개선 소식에도 시장은 냉담하게 반응한 거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LNF는 3조 8천억 원 규모라고 자랑했던 테슬라 계약이 2년 뒤인 지금 970만 원으로 정정 공시됐는데요. 사실상 0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적 감소를 넘어 경영진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입니다. 투자자들은 또 다른 계약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판매 부진으로 발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인데요. 블룸버그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개발이 늦어지고 판매량이 저조해 LNF가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는 제시했던 로드맵을 비교적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조기 가동, 헝가리 공장 양산 준비 등 계획대로 진행 중인데요. 악재가 터져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안정감이 주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LNF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수직 계열화의 방어력입니다. 에코프로는 전구체부터 리튬, 양극재, 재활용까지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갖췄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CNG로 이어지는 체인이 광물 가격 변동에도 수익성을 방어할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반면 LNF는 양극재 제조에 집중된 구조입니다. 원가 가격 변동이나 고객사의 단가 인하 압박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락장에서는 원가 경쟁력을 준 기업이 버티는 법입니다. 수직 계열화 여부가 위기 대응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객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입니다. LNF는 테슬라와 LG에너지솔루션 의존도가 절대적인데요. 하필 지금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부진을, LG엔솔은 포드와 유럽향 수주 취소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LNF는 두 고객사의 위기를 고스란히 안게 된 겁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와 SK온이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최근 프리미엄 배터리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요. 고객사 다각화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 포드와 FBS로부터 총 13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포드가 전기 픽업 트럭 생산을 중단하고 FBS가 전기버스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K배터리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LNF는 올해 LFP 배터리 소재 시장 진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허재용 대표는 신년사에서 혹독한 캐즘을 돌파하고 LFP 기반 탁월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이니켈에서 LFP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테슬라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얼마나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LNF와 에코프로의 명함은 K배터리 산업에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이던스,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고객사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LNF의 4분기 흑자 전환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진짜 턴어라운드의 시작이 될지는 2026년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새로운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주춤한 사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한화큐셀이 미국에서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화큐셀에 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5월에 이은 두 번째 대형 계약입니다. 납품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이루어지며 한화큐셀이 설계부터 건설까지 담당하는 ESS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미국산이라는 점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는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은 조지아주에서 생산되는데요. 프로젝트 전 과정이 미국 현지 생산 체계로 구축됩니다. 왜 미국산이 중요할까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등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입니다. 미국 ESS 시장은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했고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 설치가 필수가 됐습니다. 올해 북미 ESS 설치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조사기관 우드 맥킨지는 향후 5년간 미국의 총 317.9기가와트시 용량의 ESS가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미 배터리 시장에서 ESS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전략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자 ESS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글로벌 ESS 생산 능력을 60기가와트시로 끌어올립니다. 주목할 점은 신규 생산 라인의 80% 이상을 북미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홀랜드 랜싱 단독 공장뿐 아니라 스텔란티스 혼다 합작 공장, 유럽 폴란드 공장의 유휴 전기차 라인까지 ESS 라인으로 전환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ESS 다음 먹거리로는 로봇 시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비롯해 6개 이상 글로벌 로봇 업체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봇용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와 순간 출력, 안전성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특히 사람과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서비스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는 화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죠. 업계에서는 하이니켈 NCM 기반 원통형 배터리가 유력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고 SK온도 물류 및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배터리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수요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고부가 제품 경쟁과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길 시험 무대로 평가됩니다. 특히 로봇은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전기차는 2030년 이후 적용이 예상되지만 로봇은 사용 환경 제약이 적어 2027, 2028년으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리하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둔화라는 위기를 ESS와 로봇이라는 새 길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 현지 생산 기반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유일의 ESS 현지 생산 기업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올해 사상 최대 수주 목표인 90기가와트시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투자는 보수적으로 전환하되 기존 자산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의 북미 최대 태양광 인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를 완공하면 모듈과 ESS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태양광부터 ESS까지 통합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주춤하자 배터리 업계는 ESS와 로봇이라는 새 길을 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과 차세대 기술 경쟁이 향후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가를 전망입니다.